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뭉크람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크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는 눈부신 도전과 성취로 가득한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축구는 한국에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축구는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여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시작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있었지만 축구는 민족의 자존심을 상징하며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1921년에 창설된 조선축구협회는 그해 전조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한국 축구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됩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축구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 한국 축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처음으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였고, 이로써 한국 축구의 국제적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본선에서 큰 패배를 당했지만 이 경험은 한국 축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 축구도 한국 축구와 마찬가지로 국제 무대에서 여러 차례 도전을 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거둔 성적은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입니다. 북한은 1966년 월드컵에서 아시아팀 최초로 8강에 진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83년은 한국 축구 역사에 있어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종환 감독이 이끌던 한국 청소년 대표팀은 강력한 투지와 열정으로 4강에 진출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대회의 성과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국제 무대에서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선수들은 후에 한국 축구의 중추적인 인물들로 성장해 국가대표팀을 이끌었고, 이들의 활약은 이후 세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단연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이 월드컵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월드컵이었고,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대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 체계적인 훈련과 전술로 팀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대회의 성과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한국이 세계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과 함께 D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첫 경기는 서울에서 열린 폴란드와의 경기였으며, 이날 한국은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선홍이 전반 26분 선제골을 기록하며 대회 첫 골의 주인공이 되었고, 유상철이 후반에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이 월드컵 역사상 첫 승리를 거둔 순간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안정환이 중요한 동점골을 터뜨리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안정환은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고 모든 한국인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국은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 맞붙었고,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꺾으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경기는 박지성의 결승골로 승리했으며, 그의 골 이후 터뜨린 환호와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6강에서는 다시 한번 세계 축구 강호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998년 월드컵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자랑한 팀이었기에 한국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안 비에리가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설기현이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전에서도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안정환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헤딩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골은 황금골로 기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전의 승리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며 이 경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8강에서는 또 다른 유럽의 강호 스페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은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한국의 수비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연장전에서 스페인의 골이 2차례나 취소되는 극적인 상황이 있었고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이훈재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 덕분에 5대3으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4강에서는 독일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독일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 대회에서 보여준 한국의 도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4위전에서는 또 다른 강호 터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에 빠르게 실점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유룡의 멋진 프리킥과 송종국의 활약으로 경기의 흐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대3으로 패배하며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축구는 이 대회를 통해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고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인 대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로 뭉치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 축구는 세계 축구 강국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활약한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설기현 등은 이후에도 유럽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한국 축구의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국 축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2년의 기적 이후 한국 축구는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며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원정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과 같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활약하였고 이들의 놀라운 기량은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축구가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 대표팀은 3, 4위전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이는 한국 축구의 올림픽 첫 메달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한 승리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통쾌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는 손흥민,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하였고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활약을 통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 축구의 위상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탁월한 기량은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역시 이탈리아 세리에어에서 뛰어난 수비력을 발휘하며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유럽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강팀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조별리그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펼친 역전승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성장한 한국 축구는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룬 성과들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며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등장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써내려가질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안겨주었으며 미래에는 더 큰 영광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빛나는 역사는 끝없는 도전과 성취의 이야기로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